그 내일 모레 이제 그 월요일 날 우리 이제 그 VIP 세미나가 이제 월요일 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전에는 VIP 세미나였는데 이제 그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비전 콘서트로 바꿨습니다. 굉장히 즐겁고 저희가 콘서트도 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좀 사학과님들에게 그 활기찬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콘서트로 바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자리에 이렇게 꽉꽉 차는데 내일 모레다 보니까 전국에서 또 막 대형 버스로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인원이 적은 것 같은데 여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지금 여기 지금 처음 오신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네, 부모님은 세 분. 네, 환영의 박수 한번. 예. 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제 얘기 정말 잘 들으시면 1시간 한 10분, 20분 듣고 나시면 인생이 바뀌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 달에 우리가 한 달에 한 1,000만 원 이상 많게는 뭐 억을 벌게 된다면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요? 네, 그 현상이 오늘 이루어지는 그런 그 시작의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소개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임실하면 뭘로 유명한지 아시죠? 치즈. 맞습니다. 임실에서는 매 10월 첫째 주에 4일 동안 치즈 축제를 하는데요. 전국에서 거의 50만 명에서 60만 명이 이 자리에 옵니다. 테마파크에. 우리나라 거의 한 10대 축제 안에 들어가는 그런 대축제입니다. 저희는 임실 치즈를 이용한 햄, 소세지, 함박 스테이크 등 여러 가지 식육 가공 제품을 만드는 주식회사 친한 F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 세계 최초로 먹거리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미드밀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식회사 친한 FMB, 주식회사 미드밀 회장 정승관입니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연애월이 바로 위에 연애월이 있는데 연애월에서 이렇게 그 세미나 비전 콘서트 하면 거의 한 300분에서 한 400분 가량 이렇게 오십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 여기 테마파크 안에 저희 연애월에서 이 세미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최대 한 400명 정도인데 올해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 날 오실 분들이 거의 600분이 넘으세요. 거의 한 700분까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못 들어가고 임실에서 제일 큰 행사를 치르는 곳이 임실 국민회관 체육관입니다. 실내 체육관인데 이제 올 3월달부터는 그 실내 체육관에서 저희가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와서 보시면 정말 이렇게 멋지고 비전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임실 치즈 테마파크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좀 이따 끝나고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저희 공장이나 본사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짧은 영상 하나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엄선하여 건강하고 맛있는 식탁을 책임집니다. 친환의 임실 사성문역 1공장과 임실앤치즈 테마파크 내 2공장, 오수 3공장은 모두 부식 방지를 위해 천장과 벽은 물론 설비의 나사 하나까지 스테인리스 재질로 설계했으며 입실부터 세절 및 분쇄, 혼화 및 충직, 훈연 및 냉각, 포장, 2차 살균, 금속 탐지기 검사 과정을 거쳐 완제품이 나오기까지 안전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햄, 소시지, 닭가슴살 등 다양한 육가공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친환의 진심과 노력이 당신의 식탁에 닿기까지 올바른 먹거리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임실에 있는 수제 소시지 제조업체가 맛있는 소시지를 뽑는 세계대회에서 최고 등급에 올랐습니다. 김제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에 임실 치즈와 매실 등을 넣어 만든 토종 소시지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3년에 한 번씩 독일에서 식욕 올림픽이 열리는데요. 2015년도에 저희가 출전해서 아시아 최다 메달을 수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SBS KBS MC 뉴스라고 하면서 저희 업체가 전국에 알려지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수제 소시지 생산업체가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식육 육가공 박람회 IFFA에서 금메달 7개를 비롯해 모두 17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소시지 업체가 49개 나라 1,030여 개 업체와 경쟁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겁니다. 임실 소시지 가공 기술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저희 테마파크하는 이 공장을 21년도 11월 달에 준공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세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착한 먹거리로 정말 착한 기업으로 꼭 성공하겠습니다. 저희 친한의 친자가 어버이 친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식품, 그런 건강한 나라를 만들자 해서 어버이 친자에 나라 한자를 썼습니다. 두 번째, 임실과 함께 꼭 성장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저희 임실분들이 저희를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많이들 와주셨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친한 FM이 이 임실에 어렵고 힘든 그런 취약학 때에 따뜻한 손길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친한 FMB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독일 식육 올림픽에 출전한 이유도, 또 미국 식품의약국 FDA 인증을 받은 이유도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처음에 친한 FMB를 설립할 때부터 외쳤던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그 도청 대강의실에서 제가 항상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제2의 할입이 되겠다. 연매출 2조 5천 3조가 넘는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 내 고향 임실,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온 임실, 지금도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살고 계신 임실에 제2의 할인을 만들겠다. 입니다. 정말 꼭 해낼 겁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 공장을 준공하고 대량 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혹시 어디에서 오셨나요? 지역? 진주? 여기 뒤에는 어디에서 오셨나요? 전주. 여기. 전주. 가까운 데서 오셨네요. 예. 저희가 이렇게 독일 식육 올림픽에서 아시아 최다 메달을 수상한 그런 기술력으로 130가지가 넘는 그런 식육 가공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햄, 소세지, 스테이크 종류, 거기에 이제 치즈가 들어가는 대표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맛있고 건강한 제품들은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거의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해마다 3개, 4개 프로그램에서 찾아옵니다. 촬영을 하고 싶다고. 지금 올해도 지금 한 3군데에서 지금 하자고 하는데 제가 지금 전국을 세미나를 이렇게 돌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에 생생정보통 정도는 지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세미나를 시작한 지가 지금 이제 10개월 됐거든요. 오늘이 거의 한 377번째 정도 되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올해 이번 주만 하더라도 항상 월요일 날은 대구 부산 쪽을 세미나를 하고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본사 그리고 수요일 날은 서울 그제 서울에서 돌고 그다음 이제 그 김포 또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전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세미나를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제 세미나를 잘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2년 안에 1,000만 원 소득자가 너무 쉽게 됩니다. 그리고 3, 4년 안에 억대 소득자도 됩니다. 그거 될 겁니다도 아니고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지금 황당하게 이렇게 들리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게 1시간 한 10분, 20분 듣고 나시면 정말 이 자리에 너무나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상도 참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지사상, 장관상을 비롯해서 많은 상을 수상을 해왔는데 제가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는 상이 햇섭 우수 영업장상이라는 상입니다. 우리나라 식약처하고 햇섭인증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업체 12곳을 선정을 해서 코엑스에서 시상을 하거든요. 근데 2022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선정이 돼서 받았습니다. 이걸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는 내가 먹기 걱정스러운 것은 팔지 않는다라는 자세로 식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햄소세지 이렇게 그 공장을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좀 돌아다녀 봤습니다. 주변에.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많이 지저분한 좀 업체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고기하고 분말을 다루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이게 우리의 경쟁력이다. 정말 누가 와서 보더라도 깨끗한 환경에서 먹거리가 생산되는 그런 공장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임실에 가면 사성문 바로 옆에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벽면 천장 나사 하나까지 다 스테인리스로 했습니다. 노 하나 쓰는 것까지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여기 이 공장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 시설 등록을 해놓고 지금 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조건상도 이렇게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무엇보다도 건강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음식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재료가 이 소금이에요. 인정하시죠? 소금이 빠지면 음식이 맛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 4년, 5년, 6년 전부터 지금 자주 지금 뉴스에 꼭 나옵니다. 해마다 6번씩 나와요. 소금이 위험하대요. 이 소금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고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가 80년, 90년 전부터 떠내려와서 바다에 쌓여져 있어요. 얘가 80년, 90년 동안 쌓여져 있는데 이 면적이 어느 정도로 되느냐?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쫙 펼쳐서 우리나라 면적이 16배가 넘는데요. 그런데 그 플라스틱 쓰레기가 80년, 90년을 지나면서 이게 탔고 깨지고 부서지고 눕고해서 바닷물에 다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소금을 바닷물에서 채취를 하잖아요. 그래서 MBC 뉴스에서 우리나라 소금업체 소금을 가져다가 전자협의격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들어있는 거예요. 심지어 뭘 발표했느냐? 우리 일반인들이요.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대요. 지금 다들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씩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근데 이걸 먹었을 때 뭐가 되느냐? 이게 암이 되는 거예요. 올해도 시작하자마자 뉴스에 또 나왔어요. 25년 1월 11일 날. 코 속에서도 발견 대장암 급증. 최근 젊은 층에서 암 발병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지목되고 있다. 이게 난리예요. 이렇게 소금에 미세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뉴스를 접하고 야 나는 내가 먹기 걱정스러운 것은 팔지 않는다라는 자세로 식품업계에 뛰어들었는데 이런 소금을 못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우리나라에 미세 플라스틱 없는 소금을 생산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보니까 이 가까운 전남 무안에 에코솔트라는 업체에서 이 미세 플라스틱뿐만이 아니고요. 일본에서 방사능 그 오염수 이제 방출했죠. 방사능 오염수, 중금속까지도 제거된 소금을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른 가서 거기하고 계약을 하고 그 소금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그 신문에 여러 신문에도 나오고 YTN 뉴스에 이틀 동안 10번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전라남도에서는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미세 플라스틱을 없앤 친환경 소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으로 일궈낸 소금이요. 처음으로 친환경 소금과 임실치즈가 어우러진 가공품이 나와 안전한 먹거리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에서 나오는 대표적 특산물 가공을 위해 만들어진 농공단지입니다. 1호 입주 기업에서 소금 생산이 한창입니다. 바닷물을 날리기 때문에 설립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95% 이상 없앤 친환경 소금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치즈의 고장 전북 임실입니다. 임실 치즈로 86가지의 가공품을 생산하는 대표 업체가 친환경 소금업체와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일정하지 않은 염도의 천일염 한계가 마침내 극복됐기 때문입니다. 만만치 않은 생산 원가 부담에도 치즈 가공품 업체에서 친환경 소금을 과감하게 선택한 것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 맛과 건강을 같이 잡는다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맛과 건강을 같이 잡은 그런 임실 치즈를 활용한 식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그 미세 플라스틱 없는 소금을 이용을 해서 식품을 만들었더니 이렇게 뉴스에 여러 번 나오는 걸 보고 야, 이 미세 플라스틱의 심각성이 컸구나 그걸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 없는 소금을 이용해서 식품을 만드는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거의 유일해요. 다른 데서는 이 소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금 가격이 한 5배 정도가 비싸요. 근데 저희는 이걸 사용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걸 넣겠다. 그리고 내 제품의 이익을 조금만 붙여서 많이 팔겠다. 그게 적중을 해서 우리 회사는 이제 급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이제 맞이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건강과 환경과 이 모든 걸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런 많은 수상도 해오고 항상 해마다 이렇게 여러 군데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말씀 드렸죠. 제 이야기 오늘 1시간 10분, 20분 잘 들으시면 1, 2년 안에 누구든지
월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자 되시고 3, 4년 안에 억대 소득자가 되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이 현상 때문입니다. 뭐냐면 저희는 제조사입니다. 저희가 식품을 만들어서 이 소비자에게 가려면요 꼭 중간에 유통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이 유통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저희 걸 적게는 3, 4억, 많게는 10억을 가져가는 10억 원어치를 가져가는 업체가 있거든요. 이걸 가져가면 소비자들에게 얼마에 파느냐? 30억에 파는 거예요.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에 팔아요. 그런데 제가 한 3, 4년 전부터 이제 고민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번에 그 전북대학교 융합기술경영학과 박사 과정을 마쳤거든요. 저는 경영학 경제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경영학 경제학자분들의 강의를 많이 듣게 되는데 4년, 5년 전부터 공통적으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도 경기가 안 좋은데 앞으로 경기는 무서울 정도로 안 좋아진대요. 그리고 더 무서운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질 확률이 좋아질 수가 없대. 그 이유는 우리 그 물가 있죠. 모든 물가는 뭐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냐면 곡물에 의해서 좌우돼요. 쌀, 보리, 옥수수, 밀, 먹거리, 식량 가격이 올라가면 모든 물가는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즘 그 많이 덥죠. 혹시 그 더운 그 따가움이 햇빛의 그 따가움이 예전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예전엔 뜨거웠는데 지금 막 그 살이 타는 듯한 따가움이 일어나서 꼭 저기 동남아시아 쪽 가면 그 따가움처럼 지금 탄소 배출량이 너무 많아져서 우리나라 전 세계가 온난화되고 그랬어요. 그 지금 온실가스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다 지금 그 기후가 엄청나게 상승을 해버렸어요. 올해 우리나라도 202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항상 해마다 기상 관측일의 최고 온도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항상 나와요. 항상 해마다. 올해도 우리나라가 40도 넘어간 날이 며칠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40도가 넘어간 게 며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유럽은 지금 막 46도, 심지어 뭐 50도까지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난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고요. 전 세계가 사막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그 농작물들이 다 흉작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경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물가가 올라서. 제가 그 곡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좀 해드릴게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도 지금 전쟁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곡물 수출 3위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입을 많이 해요.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곡물 수출을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저희가 닭가슴살로 여러 가지 식품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헬스업계에 많이 나가요. 저희가 제가 닭가슴살로 햄, 소세지, 함박스테이크 이런 걸 여러 가지 만드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7년 동안 제가 닭가슴살을 키로에 2,600원이 제일 비싼 가격이었어요. 싸야 보통 2,200~300원.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요. 1년 만에 얼마가 되는 줄 아세요? 2,300원짜리가 6,400원 됐어요. 거의 3배가 올랐어요. 왜 그렇게 오르느냐?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출을 못하니까 사료 가격이 폭등해버립니다. 사료 가격이 폭등하니까 고깃값이 당연히 폭등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곡물이 물가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그런데 있죠? 앞으로 5년 안에 우리 식료품 가격이 3배 이상 오를 확률이 엄청나게 높대요. 그래서 지금 준비들을 해놓으셔야 돼요. 앞으로 경기가 무섭게 안 좋아질 거니까 뭔가를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5년 정도, 3년 정도 지나서 너무 힘든 생활이 닥쳐올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그걸 준비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 좋은 경기에 우리 걸 사서 드시는 이 소비자들에게 먹는 것만이라도 좀 부담을 없애줄 수는 없을까? 중간에 이 유통 과정만 없앤다면 좀 저렴하게 전달할 수 있을 텐데 중간에 유통 과정만 없으면 뭔가 혜택을 드릴 수 있을 텐데 라고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최초로 엄청나게 만들어졌어요. 이 미드밀이라는 온라인 먹거리 플랫폼인데요. 여기에는 우리 거 먹거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맛있는 먹거리들이 다 실려요. 10달 전에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10달 전에 110가지 정도 됐거든요. 지금 1200가지가 넘어요. 앞으로 1년 안에 모든 먹거리가 다 실려요. 그런데 이 미드밀은 아주 재밌어요. 생산자가 물건을 싣고 소비자가 사서 먹는데 먹다가 보면 공짜가 되는 거예요. 4만 원어치 장을 봤는데 4만 원 이상이 들어오고요. 10만 원어치 장을 봤는데 몇백만 원이 들어오고요. 괜찮죠?
이 중간에 유통 과정을 없애니까 그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거죠. 제가 이 미드밀을 만들 때 좀 유심히 연구했던 업체가 있어요. 혹시 마켓컬리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마켓컬리가 거의 7년, 10년 만에 연매출 2조를 넘겨버렸어요. 2천억도 아니고 2조를.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우리나라도 이제 먹거리를 휴대폰으로 주문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예, 전에 직접 가서 우리가 이렇게 뭐 장을 보고 시장을 보고 할 때는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이 이렇게 막 매출액이 몇 천억, 몇 조가 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핸드폰으로 먹거리를 주문할 시대가 딱 되고 나니까 마켓컬리라는 업체가 연매출 2조를 넘겨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애터미라는 업체 들어보셨나요? 애터미? 네. 애터미도 10여 년 만에 연매출 2조를 넘겼어요. 우리나라에서 1조, 해외에서 1조예요. 매출이. 그런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그 애터미가 1사1품 제도라는 걸 추구하는 업체예요. 한 제품을 선택을 하면 비슷한 제품을 안 받아요. 한마디로 최고의 제품만을 팔겠다 이제 이 전략인 거예요. 애터미에서.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는 심사 기간이 굉장히 길고 까다로워요. 예, 왜냐하면 어떤 걸 선택을 했는데 더 좋은 게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심사 기간이 6개월, 1년 6개월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애터미가 7년 전에 햄 소세지를 이제 팔기 위해서 우리나라 햄 소세지를 시장 분석을 했어요.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디 걸 선택을 했느냐? 저희 걸 선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애터미의 그 꽉 찬 소세지 오리지널 청양 치즈도 저희 거예요. 저희가 7년 동안 최근까지 독점으로 납품을 했어요. 애터미.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두 업체를 보면서 고민을 한 거예요. 마켓컬리 연매출 2조예요. 먹거리인데 애터미 우리나라에서 1조, 해외에서 1조예요. 근데 애터미는 화장품 건강식품이 주력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마켓컬리처럼 먹거리로 애터미처럼 네트워크를 해봐야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가 전북대학교 융합기술경영학과 박사과정을 지금 마치면서 제가 논문을 4개를 쓰는데 3개를 식품으로 쓰고 있고요. 마지막 논문을 다단계 유통으로 쓰고 있어요. 다단계 유통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박사과정을 전북대학교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이 다단계를 연구하면서 이제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느냐? 우리나라 이 다단계 업체가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혹시? 1000개가 넘어요. 그 중에 합법적인 다단계 네트워크 업체는 한 110개 정도 돼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 모든 네트워크 업체들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 이미지가 안 좋느냐? 말이 좋아서 네트워크이지 우리나라 말로는 다단계잖아요. 그 다단계 업체들의 이미지가 안 좋은 이유? 제가 연구해보니까 이거였어요. 모든 네트워크 업체들이 화장품 건강식품을 주력 제품으로 팔아요. 근데 그 제품이 그 회사의 독점 제품들이에요. 다른 데서는 안 팔고요. 오로지 거기에서만 팔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10,000원짜리를 100,000원에 파는 거예요. 100,000원짜리를 100,000원에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네트워크가 뭐였느냐? 돈 넣고 돈 먹기 금융 피라미드였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나는 전 세계 최초로 이미지 좋은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다단계 단점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 단점을 다 없애기 위해서 찾았더니 이렇게 1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다단계 단점이. 첫 번째, 판매 활동이었어요. 이 네트워크라는 것은 원래 판매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만들어진 취지는 정보 전달 사업이에요. 야 이거 발라보니까 좋더라, 먹어보니까 건강해지더라 해서 전달해서 내때 소비자들이 많아져서 거기에서 소비자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소득이 나에게 꾸준히 들어오는 게 이게 네트워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요, 들고 다니면서 먹어봐 발라봐 하는 거예요. 네, 팔로 다니는 거예요. 그건 방문 판매 방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점이 이거였고, 두 번째 단점이 가입비였어요. 모든 네트워크들이 첫 지급이라도 따야 돈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카드로 긁고 시작하는 거예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치. 네, 그게 두 번째 단점. 세 번째 단점이 제일 안 좋았어요. 이때 다 죽여놔 버렸어요. 마감이었어요. 마감 때 지급 유지를 하게 하고 지급 유지가 되면 지급 박탈을 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내 매출 내가 맞췄는데 내 지급 유지하기 위해서 내 밑에 파트너들 보니까 매출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부족한 만큼 파트너들 앞으로 물건을 뽑는 거예요. 네. 그 물건은 어떻게 돼 있느냐? 우리 집에 재고로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 사업 하시는 분들 집에 가서 이게 막 베란다나 이런 데 함부로 열어보면 안 돼요. 네. 그 열어보면 화장품 건강식품이 쌓여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재고가 쌓였다는 것은 투자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투자를 했으면 또 그 이익을 봐야 되는데 또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업을 안 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해마다 7월 30일에 발표하거든요. 우리나라 합법적인 네트워크 업체들 현황을 모든 업체들 회원들 80~90%가 사업 안 해요. 다 잠자는 휴면 고객들이에요. 그리고 네트워크의 가장 큰 단점 또 하나 원망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 하시는 분 치고 주변에 원망 안 듣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예, 왜 원망 듣나 봤더니 네트워크 사업 설명회 듣고 오죠. 제일 먼저 가족, 친척, 친구한테 막 전달을 해요. 우리 이거를 사업을 해보자 해서 막 물건을 사요. 그런데 돈이 안 되니까 원망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 내가 산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었다.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예. 필요하지도 않은 화장품, 건강식품, 건강기기를 돈 된다고 샀는데 돈이 안 되니까 원망하는 거였어요. 제가요, 전 세계 최초로 이 모든 단점을 다 없애버린 정말 어디 가든지 다 고맙다고 얘기를 듣는 그 네트워크를 합법적으로 만들었어요. 이 네트워크 회사를 만들려면 설립을 하려면 첫 번째 자본금 5억 원 이상으로 법인을 설립을 해야 돼요. 저희는 7억으로 설립했어요. 두 번째 각 도에 등록을 해야 돼요. 저희는 24년 8월 14일 날 전국 특별자치도에 등록을 했어요. 세 번째, 이 네트워크는 워낙 사건 사고가 많아요. 처음에는 돈을 막 줘요. 나중에 조용히 없어져 버려요. 네, 그래서 보험처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나 직접판매공제조합이 1억 이상을 예치해놔야 돼요. 회사에 뭐 문제가 생기면 네, 거기에 여기에서 보상해줘요. 저희는 이렇게 1억 이상 예치해놓고 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업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가까운 분들이 자주 와서 이렇게 뭐 사업 해보자고 할 거예요. 그러면 꼭 확인해야 돼요. 이거 합법적이야? 증서 보여줘봐.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야지. 안 그랬다가는 내 주변 분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네, 자, 저희 지금 믿음일 저희는 먹거리로만 하는 이제 네트워크 플랫폼입니다. 오로지 먹거리입니다. 벌써 우리 믿음일 안에 맛있는 먹거리들이 어마어마하게 실리고 있어요. 10달 전에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110가지였다가 지금 1200가지가 넘었고요. 앞으로 1년 안에 모든 먹거리가 다 실립니다. 제철, 과일, 농산물, 축산물 해서 다 실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오로지 먹거리만 하는 이제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이렇게 뭐 고기도 있고 돼지고기, 소고기부터 해서 반찬류, 뭐 별별 먹거리들 이렇게 맛있고 건강하게 다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최고 먹거리 네트워크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도 얘기 드려요. 우리가 최초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희 말고 먹거리 파는 네트워크들 많아 그래요. 네. 사실 많아요. 그런데 그 먹거리 있죠? 돈 안 되는 구색맞추기 장식품이에요. 왜 그러느냐? 네트워크는 매출액의 35% 이내에서 수당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다 PV가를 책정을 해서 PV가로 수당을 이제 책정해서 줍니다. 저희는 PV의 34%를 다 수당으로 나갑니다. 네. 그래서 열쇠를 주십시오. 유이사님, 열쇠를 주세요. 이제 한 분 한 분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PV를 꼭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PV가로 수당이 책정이 되니까. 저희 믿음일 먹거리들 판매 가격에 PV 보통 50%, 70%, 100%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네트워크들 다 들어가 보세요. 먹거리, PV, 판매 가격이 10%, 높아야 10%고요. 4%, 5%도 제대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우리 믿음일에서 만원의 매출이 일어났다. 만원의 매출이 일어났다. 그러면 PV 보통 70% 잡았다. 그러면 70%에 34%, 2,380원이 수당으로 풀려요. 우리나라 네트워크들 PV 많이 잡아야 10%인데 예를 들어서 만원의 매출이 일어났다. 그럼 1,000원이에요. 1,000원에 35%, 350원이 수당으로 풀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 믿음일에서 나가는 수당이 다른 네트워크보다 6배, 7배 높아요. 10억의 매출이 나서요. 10억. 다른데 우리는 10억에 한 70%, 7억을 인정을 해줘서 7억에 34%, 2억 3,800만 원이 수당으로 풀립니다. 다른 데는 10억의 매출이 났다. 많이 잡아줬을 때 1억이에요. 1억에 35%, 3,500만 원. 결국은 우리나라의 모든 네트워크들은요, 돈 벌려면 PV가 높은 화장품, 건강식품 팔지 않으면 돈이 안 돼요. 먹거리로 돈이 되는 데는 유일하게 저희 믿음일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가 지금 우리 그 믿음일 사업이 한 분 한 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제가 아까 그 영상 보여드렸듯이 저희 이제 그 본사 연애홀에서 세미나를 하면 한 400분이 오시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우리 그 실내체육관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전국에서 거의 한 600명, 700명이 오십니다. 그리고 이 소세미나로 제가 화요일하고 이제 금요일날 제 사무실에서 이 세미나를 하는데 저희 사업이 너무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 밑에 금방 몇천 명, 몇만 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6달, 7달 전에 이 자리에 딱 2명이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2명이 앉아 계시다 보니까 저한테 오늘은 그냥 넘어갈까요?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서먹서먹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예, 그 우리 사업이 너무나 쉬운 사업이다 보니까 한 분 뒤에 몇 분이 계실지 모른다 해서 그날 세미나를 했어요. 그분 밑에 지금 회원이 지금 2만 4천 명, 5천 명이 넘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너무나 지금 이렇게 중요한 자리다 보니까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잠깐 다른 얘기를 하냐면 제 얘기를 들으시다가 잠깐 자리를 띄우셔서 너무 열심히 듣고 계시는데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인데 조금 제가 기다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의 먹거리로 네트워크로 돈이 되는 데는 우리 믿음일밖에 없다 이거예요. 다른 데는 PB가가 너무 낮아서 돈이 전혀 안 돼요. 그럼 우리 믿음일은 어떻게 해서 소득이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 거 마케팅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 메뉴에 내가 있어요. 내가 사서 먹은 거 오너 보너스라고 해서 2% 내 통장에 다 들어옵니다. 내가 장 본 거 다 들어와요. 2%. 그리고 내 1대에서 15대까지 일어나는 모든 매출에 PV 그 프로 보너스 30%라고 해서 PV의 30% 내 통장에 다 들어옵니다. 우리는 라인에 상관이 없어요. 한 라인만 있어도 되고 10라인, 20라인 있어도 돼요. 내 1대에서 15대까지 일어나는 모든 매출 각 대수별로 2%씩 해서 다 내 통장에 다 들어옵니다. 이해 가셨죠? 이게 우리 마케팅 가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그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이제 그 다단계 유통으로 지금 그 논문을 쓰고 있는데 우리 거 믿음일 걸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잡고 표본을 잡고 이제 여러 가지를 산출해 내는데 이걸 계산을 해내야 돼요. 우리 믿음일 고객분들이 최하 한 달에 얼마의 소득이 될까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통계청 자료를 좀 가져온 게 있어요. 우리나라 4인 가족 기준 작년에 한 달 먹거리 소비량이 134만 원이었대요. 4인 가족 기준. 그리고 한번 마트에 장을 보면 10만 원 정도 장을 본대요. 그리고 집에서 통닭이나 피자 이렇게 시켜 먹으면 3만 원 정도 쓴대요. 제가 이걸로 계산했어요. 우리 믿음일에서 3만 원 간식을 사 먹었을 때 한 달에 얼마의 소득이 될까? 10만 원 장을 봤었을 때 얼마의 소득이 될까? 그래서 사전 이제 그 조사를 미리 설문조사를 하나 하고 있어요. 이제 전제를 잡기 위해서 대학생들이랑 우리 믿음일 고객분들에게 설문조사했어요. 다들 우리 쇼핑몰 한번 들어가 보시게요. 그리고 우리 쇼핑몰을 각자 자기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링크를 카톡으로나 문자로 링크를 날렸을 때 최하 몇 명이 가입될까요?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최하 5명이 나오더라고요. 뭐 먹거리고 가입도 무료고 하니까 5명 가입돼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최소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 3명으로 잡았어요. 자 이렇게 전제를 잡은 거예요. 내가 3사람한테만 전달했다. 끝. 이 3사람도 3사람한테만 전달했다. 끝. 이렇게. 그래서 각각 3사람한테만 전달하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최소 소득을 계산해야 되니까 15대까지 계산하고 12대까지만 계산했어요. 그랬더니요. 자 어떻게 되느냐. 내가 3만원 간식을 사 먹고 12대까지 3만원 간식을 사 먹었다. 내 통장에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냐? 2억 4천만 원이 들어요. 한 달에 2억 4천만 원. 이게 먹거리 쇼핑몰의 파워예요. 자, 내가 10만 원 장을 보고 12대까지 있는 분들이 10만 원 장을 봤다. 3사람한테만 전달해 나갔는데 내 통장에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냐? 8억이 들어와요. 이게 먹거리 쇼핑몰이에요. 마켓 관리가 먹거리로 7년 만에 연매출 2조를 넘겨버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먹거리의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일에서는 초대박 마케팅이라는 걸 펼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10만 원 장보기를 하고 했는데 한 달 만에 10만 원 장보기가 공짜가 돼요. 그 이상 들어와서 2달 만에 월 소득이 1,000만 원이 되고요. 3달 만에 월 소득이 8억이 돼요. 이거 3달 만에 매월 8억씩 벌게 된다면 이거 엄청난 거겠죠? 근데 이게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방법이. 이 그림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10만 원 장보기 하고 나처럼 10만 원 장보기 하실 분들
세 분만 있으면 끝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게 한 달이에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내가 세 사람한테 전달했어요. 그리고 둘째 주에 또 이 세 사람이 세 사람한테 전달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한 달이 됐었을 때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이 12만 원이 되는 거예요. 두 달째 또 각각 세 사람한테만 전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두 달 만에 1,000만 원이 가까이가 들어오고요. 세 달 만에 8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 달 만에 이 안에서 회원 제일 많이 가입시키신 분은 몇 명이냐?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한테만 전달해 나갔는데 세 달 만에 8억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래도 전문적으로 이 박사 논문을 다단계 유통으로 쓰면서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업체들 연구를 하면서 이게 네트워크의 그 문제점이었어요. 이게 다 모든 업체의 문제점이었어요. 뭐냐? 모든 네트워크들이 그래요. 두 사람씩한테만 전달해 보세요. 뭐 다섯 사람한테만 전달해 보세요. 그러면 몇 대만 내려가도 소득이 얼마만큼 일어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쉬운 일이 아니냐? 봐보세요. 내가 세 사람한테 전달했어요. 그리고 각각 세 사람한테만 전달했는데 12대만 돼도 회원 숫자가 없어요. 몇 명이지? 79만 명, 거의 80만 명이에요. 이게 세 달 만에 일어나는 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거의 이론에 가까워요. 왜 이론에 가깝냐? 열정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 맨 위에 있는 나는 열정이 100%예요. 예, 세 사람이 뭐예요? 10명, 20명한테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있죠?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약해지고 흐지부지 되어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현실적으로 가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면 8억이라고 했죠? 근데 내려가다가 약해지고 90%가 안 이루어져 버렸어요. 10%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얼마냐? 8천만 원이에요. 10%만 이루어졌는데 8천만 원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근데 내려가다가 더 약해졌어요. 99%가 안 이루어져 버렸어요. 1% 이루어졌어요. 1% 이루어지면 얼마요? 800만 원. 10만 원 장부기 했는데 매달 800만 원씩 평생 들어오면 어떠세요, 기분이? 그렇죠? 네, 혹시 뭐 8억 얘기하다가 800만 원 얘기하니까 뭐 애기 뭐 이렇게 느껴지는 건 전혀 아니죠? 네, 이 800만 원 괜찮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더니 8억 이거 뭐냐? 이거 목표예요. 내가 세 달 동안 8억을 한번 벌어보자 하고 뛰는 거예요. 네, 그런데 1%밖에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800만 원. 몇 달 지나서 10% 이루어지니까 8천만 원. 몇 년 지나서 다 이루어지니까 8억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짚어볼게요. 1% 별거 아닌 것 같죠? 네, 별게 아닌 것 같죠? 근데 회원 숫자 봐보세요. 8,000명이에요. 8,000명 적나요? 많나요? 많아요. 8,000명. 근데 우리 믿음이 지금 시작한 지 딱 이제 10달 됐어요. 10달. 우리 현재 믿음의 현재 상황이에요. 10,000명 넘으신 분들이 31명이에요. 20,000명 넘으신 분들이 12분, 30,000명 넘으신 분도 7분이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까요? 네. 10,000명, 20,000명, 30,000명 넘으려면 몇백 명, 몇천 명 가입시켜야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중에 제일 많이 회원 가입시키신 분이 이렇게 세미나하고 모시고 와서 47분이에요. 47분 세미나하고 모시고 왔더니 그분 밑에 지금 2만 몇천 명이 됐어요. 네. 그분이 우리 저 고창이 우리 그 장진기 우리 프로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장진기 프로님. 정말 고창에서 유명하신 분이세요. 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 네트워크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그 고창에서 인지도 높으신 그런 분이시다 보니까 네트워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저희 거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하세요. 야, 이런 게다 있다 하시면서. 그리고 제일 적게 가입시키신 분은 몇 분이시냐? 한 분이야. 네, 동생이 언니 한 명 가입시켰어요. 근데 그 언니 밑에 지금 24,000명이 넘었어요. 왜 이렇게 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화장품 건강식품처럼 막 들고 다니면서 먹어봐 발라봐 파는 건 아니고요. 핸드폰 카톡으로 야 여기 들어가봐 여기 추어탕 맛있더라. 여기 김치 맛있더라. 카톡으로 날리고 문자로 날리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과정 중에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게 있어요. 뭐냐? 다단계 네트워크의 10가지 단점이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아요. 판매 활동한 것도 아니고요. 가입비 있는 것도 아니고 마감, 지급유지, 지급박탈 이런 것도 없고요. 10만 원 장부기 한 개에 뭐 재고 사였을까요? 안 사였을까요? 안 사요. 예, 투자도 아니고요. 예, 손해본 것도 없고 잠자는 곡에 원망 드릴 일도 없어요. 네트워크의 단점이 하나도 없이 사업이 되는 것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믿음이라서 지금 탄생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인만의 초간격 경쟁력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우리는 링크만 보내고 휴대폰 하나로 사업이 되게끔 해놨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네트워크도 휴대폰 가지고 사업 안 돼요. 제가 여기서 테스트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친구한테 카톡이 왔어요. 야, 친구야 여기 한번 들어가 봐. 제품도 좋고 돈도 되겠더라? 들어가 보니까 3, 40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 8, 90만 원짜리 건강식품, 2, 300만 원짜리 건강기기 파는 곳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세미나 가세요.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죠? 네, 근데 혹시 이런 카톡은 없어요? 야 친구야 내가 그 2, 3일 동안 감기 몸살로 몸이 너무 안 좋았는데 추어탕을 이틀 먹었더니 힘이 나네? 근데 이 추어탕이 기가 막혀. 남원에서 제일 잘 만든 곳에서 만들었고 이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거의 다 국내산이고 이 안에 들어가는 미꾸라지가 뭐 냉동 이런 거 아니고 살아있는 화를 통으로 넣대. 그리고 간을 맞추는 소금을 미세 플라스틱 없는 소금으로 간을 맞추다네? 근데 한 봉에 4,300원이래. 어때요? 부담스러운 얘기인가요? 좋은 정보인가요? 좋은 정보. 좋은 정보죠? 그 친구가 사서 먹겠죠? 그 친구한테 2%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나한테 2%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네. 또 이제 이런 것도 있겠죠. 야 친구야 저기 그 북한에 개마고원이라고 있듯이 우리 남한에도 그 고원이 있거든. 진안에 유일하게. 근데 그 진안고원에 북이 농협에서 뭐 파, 꼬들빼기, 뭐 무, 뭐 배추로 김치를 담그는데 화학 조미료를 하나도 안 넣고 김치를 담그는데 그런데 그걸 믿음이라서 판매를 하고 있다? 근데 너무 맛있어. 사서 먹겠죠? 예. 이렇게 먹거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휴대폰 하나로 사업이 되는 거예요. 또 부담 없고 무료가입, 저희 무료가입이에요. 세 번째, 정해온 무료 직박 따르고 다른 데는 이 지급을 따야 돈이 된다고 하니까 카드로 긁고 시작하죠. 저희 그런 거 없어요.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마감 없고 우리 마감이 없다라는 거. 다른 데는 이 마감 때 다 죽여놔 버리거든요. 예. 그 주변에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와서 막 통장 보여줘요. 꼭 뭘 봐야 되는지 아세요? 잔고를 봐야 돼요. 잔고를. 통장에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어갔더라도 잔고 보면 돈이 없어요. 왜 없느냐? 마감 때 지급 유지 아니라고 다 다시 또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물건 가지고 팔아서 또 이제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마감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믿음일에 있다면 유일하게 있다면 딱 하나 있어요. 내 밑에 얼마의 매출이 일어났던지 간에 내 통장에 100만 원, 1000만 원, 몇 억이 들어오더라도 나는 한 달에 3만 원 이상 잔고기만 하면 끝나요. 3만 원 이상 잔고기만 하면 오너 보너스 2%, 프로 보너스 30%다 들어와요. 4만 원 이상 잔고기만 하면.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4만 원씩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요. 4만 원어치 드시고 싶으면 드시라는 거예요. 예. 근데 깜빡이고 4만 원 잔고기를 못 했어요. 예. 아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자기가 없어지고 그런 것도 없어요. 다음 달에 사서 드시면 돼요. 그럼 다음 달에 일어나는 매출 1대에서 10%까지 다 들어와요. 그리고 저는 실은 이 4만 원 이상 잔고기도 왜 제가 원래 안 누려고 했어요. 저는 이 세상 전 세계 최초로 부담이 1도 없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예, 근데 이걸 둔 이유가 뭐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제가 하라는 대로만 1년을 하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야, 너 믿음일에서 한 1년 만에 지금 돈 1,000만 원씩 벌다고 하는데 믿음일 제품들 정말 맛있어? 건강해? 그리고 그거 어떻게 시켜야 돼? 시켜 먹어? 이렇게 물어볼 때 한 달에 3만 원 정도는 사서 먹어봤어야 뭐 맛있다 어쩌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한 달에 4만 원 정도는 이렇게 시켜봤어야 시키는 방법, 주문하는 방법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4만 원 잔고 이거 하나 준 거예요. 이 금액 어떻게 책정을 했느냐? 우리 전북대학교 학생들한테 제가 설문조사했어요. 야, 너희들이 용돈 받아서 생활하는데 한 달에 믿음일에서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일까? 4만 원이래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3만 원으로 책정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한 1년 만에 돈 1,000만 원이 돼? 사실은 돈 1,000만 원이 아니고요. 그 이상도 2, 3년 만에 몇 억도 돼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쉽게 돈이 되느냐?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혹시 1위가 어딘지 아세요? 네, 맞아요. 2위는. 네, 맞아요. 제가 큰 업체, 두 업체로 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네트워크의 마케팅의 줄기는 크게 두 줄기예요. 1위 업체,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이에요. 5라인, 6라인 있어야 돼요. 2위 업체, 2라인 방식의 바이너리.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내 친구예요. 내가 내 친구 하나를 가입을 시켰어요. 2위에 내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기가 막혀요. 전국을 죽기 살기로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몇 년을 그러더니 이 드라이 마케팅에서 100억의 매출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얘는 한 달에 1억을 벌어요. 그럼 성공한 거죠. 성공한 거죠. 네, 그런데 나는 볼게요. 내 친구는 드라이로 이렇게 1억을 버는데 드라이에서 나는 하나밖에 없죠. 내 친구. 내 통장에 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와요. 10원 한 푼 안 들어와요. 네,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 친구는 양쪽에 드라이이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왔는데 나는 내 친구 하나밖에 없잖아요. 돈이 10원 한 푼 안 들어와요. 10원 한 푼. 근데 제가 이거 여쭤볼게요. 자, 100억의 매출액이 커요, 적어요? 10억은요? 10억도 크죠? 회사의 경사예요, 아니에요? 경산할 일이 회사에. 네. 근데 이 100억의 매출 나 아니었으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죠. 내가 내 친구 가입 안 시켰어 봐요. 이 100억이 어디가 있어요? 없는 매출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나한테 10원 한 푼 안 줘요. 또 하나, 이제 일위업체, 거래 방식. 한라인밖에 없어요. 한라인에 100억이건 1000억이건 내가 최고시급자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돼요. 거의 하위시급자밖에 안 돼요. 한라인만 있으면. 그래서 아무리 우리나라의 어떤 네트워크도 한라인 가지고 돈이 되는 데는 없어요. 네. 그럼 우리 믿음이는 어쩌냐 이거죠. 우리 믿음이는 잘 봐보세요. 얘가 내 친구예요. 어느 날 내 친구가 나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나 내일 우리 그 믿음이래 한 대여섯 명께 세미나에 모시고 갔더니 내일 대표냐 지금 벌써 100여만 원 됐네? 10만 원 장국이 하니까 내 통장에 12만 원 들어왔어. 나 이제 공짜 장국이다. 나도 똑같이 12만 원 들어왔어요. 하나밖에 없지만 어느 날 내 친구가 나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나 믿음이래. 지금 우리 믿음일 평균 한 10,000명 되신 분들이 이렇게 세미나 한 30명, 40명 모시고 다 10,000명 다 넘어가더라고요. 네. 나 믿음이래 한 3, 40명 모시고 왔더니 내 밑에 회원 지금 한 8, 9천 됐다? 10만 원 장국이 하니까 나 거의 한 5천만 원 들어왔어. 내 친구 하나님밖에 없지만 나도 똑같이 돈 5천만 원 들어왔어요. 내 친구 밑에 회원이 많아져서 1억이 들어가면 나도 1억 들어오고 내 친구 하나님밖에 없어도 내 친구 밑에 회원이 많아져서 내 친구한테 3억, 5억, 6억이 들어가면 나도 똑같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만 가지고 그것도 유일하게 먹거리만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될 수 있는 것 저희들이 최초로 저희 믿음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믿음일밖에 없어요. 왜? 모든 네트워크 업체들이 화장품 건강식품으로 네트워크를 하지 먹거리로 네트워크는 절대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화장품 건강식품 이익을 엄청나게 붙여버릴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네트워크의 이미지가 안 좋았던 이유, 네, 10,000원짜리 10만 원을 팔고 10만 원짜리 100만 원을 팔아도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먹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감자 한 박스를, 고구마 한 박스를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10만 원에 팔아요. 바로 도둑놈들이 들어요. 사과 한 박스를 5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팔아봐요. 팔리지도 않아요. 그렇죠? 먹거리는 있죠. 모든 네트워크들이 회사의 소득이 아무리 적어야 20%에서 50%까지 가요. 먹거리는요, 회사의 소득을 5%, 3%밖에 안 가요. 그 이상 보면 팔리질 않아요. 그래서 먹거리로는 사업을 안 해요. 근데 저는 하는 이유가 있어요. 태생이 달라요. 다른 네트워크들은 유통업으로 시작하는 업체들이에요. 물건 떼다가 하는. 저는 제조가 태생이에요. 제조는 있죠. 50원, 100원을 보고 사업을 하는 업체예요. 제조는. 그러다 보니까 이 50원, 100원의 그 엄청난 매출액의 효과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먹거리로 네트워크로 하는 데는 앞으로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또 휴면 고객 없고 15대까지 소실 없이 이 뭐 말이냐? 지금 우리나라 네트워크 업체들 가장 큰 골칫거리가 있어요. 회원은 많은데 8, 90%가 사업을 안 해요. 근데 저희 믿음이는 한 번 가입하면 결국 다 누구든지 장도 보고 사업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이제 내 밑에 있는 회원들이 이제 많아지는데 이 회원들 관리를 다 회사에서 다 관리를 해드려요. 회사에서 수시로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전화 드리고 막 그래요. 네, 어떻게 합니다. 감자탕이 올라왔습니다. 추어탕이 올라왔습니다. 갈비탕이 올라왔습니다. 김치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3대 국민 있잖아요. 오늘 뭐 먹지? 네. 오늘 뭐 먹지 하다가 우리 거 문자 받고 딱 사서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리고 저희가 좀 지나면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돌려요. 네. 뭐 당뇨가 있다. 그럼 믿음에서 이렇게 장을 보셔서 이렇게 드셔보세요. 이렇게. 살을 빼고 싶다. 그럼 또 이렇게. 그 프로그램까지 돌려요. 근데 제가 이제 잠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할게요. 제가 이렇게 전국을 지금 세미나를 돌기 시작한 지 10달 동안 지금 거의 한 380건이 돼가는데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돌다 보면 각 지역에서 간혹 이런 질문을 하세요. 회장님, 우리는 이 1대에서 15대까지 2%씩해서 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래서 나는 이 1대를 내 가장 친한 사람들을 이렇게 가입을 시켰어요. 그 중에 내 고등학교 때 제일 친한 동창을 가입을 시키고, 그 동창들께 다른 동창들을 이렇게 막 가입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동창들은 장도 오고 세미나도 오고 우리가 사업도 하고 하는데, 정작 이 1대에 있는 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내 말도 안 듣고 장도 안 보고 그냥 저도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왕 안 할 친구니까 그냥 좀 빼내버릴 수 없을까요? 이렇게. 네. 그러면 얘 1대에 있는 이 친구 빼내버리면 16대가 항상 올라오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다고. 그냥 놔둬도 괜찮다고. 왜냐하면 이 친구뿐만이 아니고 여기저기 매출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월말에 그 15대 밑에 16대 20대 막 이렇게 있죠. 이 매출이 올라와서 이 빈 공간들을 다 채워줘요. 네. 이게 압축 롤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압축 롤업. 그래서 이 빈 공간을 다 채워주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있죠. 이 친구 시간 지나면 우리 거 사업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요? 네. 궁금하겠죠? 자, 그래요. 이 친구가 나중에 열심히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회사에서 이 친구를 가만두지 않아요. 네. 회사에서 어떻게 이 친구를 가만두지 않느냐? 다른 데는 월말에 뭘 한다고 했죠? 마감이라는 거죠. 마감 때 지금 마치고 매출 마치죠? 우리는 마감이라는 걸 하지 않아요. 우리는 월말에 정산이라는 걸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딱 정리해서 다음 달 5일날 통장에다가 돈 넣어드려요. 월말에 정산을만 해서. 그런데 이 월말에 정산할 때 이 친구한테 회사에서 전화를 거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두지 않아요.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걸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 이상이야 모두 그 소득상이 다 들어온다고요? 3만 원 이상. 이분한테 전화가 갑니다. 고객님 미리미리입니다. 고객님 하위에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3만 원 이상 장보기 하시면 5만 원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하겠죠? 그리고 이 휴면 고객이라는 뜻이 잠자는 고객이거든요. 네. 자, 우리는 잠자다가도 깨어나버려요. 예를 들어서 낮잠을 좀 주무시고 계셨어요. 믿음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믿음입니다. 고객님 하위에 매출이 많이 생겨서 3만 원 이상 장보기만 하시면 1,000만 원 듭니다. 잠이 깨가요, 안 깨가요? 깨죠? 네, 이렇게 잠이 깨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그 3만 원 이상 장보기 하시면 2만 원 들어갑니다 해서 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하죠. 네. 왜냐하면 3만 원짜리 만 원 주고 사서 드신 거니까. 제가 이 먹거리로 이렇게 네트워크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언제 들었냐면,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고객분들에게 전화를 걸죠. 다른 뭐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업체라면 회사에서 전화 걸면 짜증날 거예요. 그런데 10분 중에 9분은 다 고맙다고 해요. 다 고맙다고 해요. 이왕 우리가 사서 먹는 먹거리잖아요. 이왕 사서 먹는 먹거리인데 돈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다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거리를 하기 참 잘했다 이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는 엄청난 행운이 있습니다. 뭔 행운이 있느냐? 지금 저번 7월 1일자로 저희가 마케팅을 하나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어떤 걸 업그레이드를 시켰냐면, 우리가 3만 원 이상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먹거리 가격가 1,200까지가 넘어가다 보니까 10만 원, 20만 원, 뭐 30만 원, 50만 원 장부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분들이 아이고, 네. 한 번씩 얘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10만 원 이상 하신 분들에게 뭔가 혜택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이번 7월 2일자로 엄청난 혜택 하나를 만들었어요. 뭐냐? 후원 나눔 보너스라는 보너스인데 10만 원 이상 장부기만 했는데 한 달에 1억을 받을 수 있어요. 10만 원 장부기인데 1억을 받을 수 있어요. 내 밑에 회원이 한 명도 없어도 돼요. 네. 이게 이거예요. 자, 얘도 지금 전국을 저하고 같이 돌다 보니까 힘든가 봐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전국을 하루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주인을 잘못 만났다고 항의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얘도 이거 같습니다.
보시고 뭐냐면 자 내가 있어요. 내 밑에 파트너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10만 원 이상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파트너들이 아니고 내 다른 분의 파트너들, 우리 믿음의 모든 고객들 10만 원 이상 장고기 하신 분들을 컴퓨터에서 한쪽으로 모아요. 그리고 이 한쪽으로 모신 분들을 랜덤으로 막 돌려요. 돌려서 두 라인으로 쫙 펼쳐요. 두 라인으로 쫙 펼쳐요. 그래서 이 1등, 두 라인이니까 1등 한 명 있겠죠? 2등은 2명, 그 다음 4명 있게 되겠죠? 1등은 1대에서 20대까지 쫙 펼쳤는데 1등은 20대부터 0.1%, 0.1%, 0.1%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냐? 1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막가임에서요 10만 원 장부했는데 랜덤으로 돌려서 1등이 될 수 있죠? 예. 10만 원 장부했는데 1억 벌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번 7월자로 시작된 우리 마케팅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10만 원 장부 하신 분들이 아직 많지는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1등이 뭐 몇만 원 아직은 그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회사에서 저희 본사에서 1등에게 100만 원 넘기 전까지는 그냥 100만 원 현금으로 드려요. 1등에게. 네, 예를 들어서 1등이 50만 원이에요. 그럼 50만 원 플러스 50만 원에서 100만 원 채워준 게 아니에요. 50만 원 플러스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90만 원이다. 90만 원 플러스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한 1년 안에, 1년 아니면 1등이 한 몇천만 원 될 거고요. 그리고 길어야 2년 안에 여기가 20대까지 꽉 차서 1등이 1억 될 거예요. 1등이 1억이면 2등은 5천만 원이고요. 3등은 2,500만 원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됐었을 때 어마어마한 게 따라와요. 어마어마한 게. 뭐냐? 자, 봐보세요. 원래 내 밑에 파트너들이 얼마의 장부기를 했을까요? 3만 원 했겠죠? 그런데 10만 원 장부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러면 이 프로포너스 30% 이게 제일 큰 거거든요? 이 그 15대에서부터 1대까지 2%씩 들어오는 거.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인데 4만 원에서 이게 10만 원을 기준으로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한 3배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주변에 난리가 나서 회원이 급증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10만 원 장부했는데 통장에 한 300만 원, 500만 원만 들어와도 가만히 계실 것 같으세요? 아는 사람들한테 막 연락할 것 같으세요? 야, 믿음에서 사서 먹어봐. 나 10만 원 장부했더니 500만 원 들어와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 회원이 급증을 해요. 예, 회원이 급증을 하게 되면 예, 또 이 프로보너스가 제일 큰 프로보너스가 또 올라가겠죠. 회원이 많아져서. 그리고 이제 평균 10만 원이었을 때 1억이지 평균 20만 원이 돼봐요. 그러면 1등 2억 되는 거예요. 2등 1억 되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꼭 필요한 제품만 꼭 필요한 제품만 우리는 사서 사 먹으면서 했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한 가지 이거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 네트워크의 이미지가 안 좋은 점이 뭐였느냐면 다 사기꾼 사기 소리 듣는 이유가 필요하지 않는 제품을 돈 된다고 사기 때문이에요. 예, 네트워크는 꼭 필요한 제품만 사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믿음이라서 3만 원, 10만 원 장부기 한 거 꼭 필요한 것만 샀지 뭐 투자하기 위해서 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거리 때 없어요. 예, 그래서 네트워크는 꼭 필요한 제품만 사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됐다. 두 번째, 나만 장봐도 되는 사업이다. 예, 다른 데는 지금 맞추기 위해서 내 파트너들까지 다 신경 써야 돼요. 매출 부족하면 내가 그 앞으로 뽑아야 되고 우리는 다 각자 나만 장보면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제일 중요해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조직이 만들어져요. 우리나라의 네트워크가 거의 다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느냐? 회원들 8, 90%가 다 사업 안 해요. 물건 한 번도 안 써요. 네트워크는 어디서부터 무너지느냐? 이 맨 밑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그 업체가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맨 밑을 분석해 보면 알아요.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은 회원도 없고 돈도 안 되고 하니까 금방 포기하겠죠. 이런 분들이 매달 필요하지 않은 화장품, 건강식품 뭐 마감시키기 위해서 살까요? 한두 달은 사겠죠. 계속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로 쭈르륵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이는요. 맨 밑에 있는 분들이 꼭 필요한 장보기만 하죠. 그리고 10만 원 장보기 하면 또 여기에서 또 이렇게 또 큰 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밑에서 10만 원 장보기 하면 그 위에 계신 분들이 4만 원 이상 장보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밑에서부터 엄청나게 튼튼하고 견고해져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리고 이 표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제가 만든 표가 아니고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자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매년 7월 30일 날 발표를 합니다. 1위가 어딘가요? 네, 2위 보이시죠? 네, 쭉 다 보이시죠? 네, 1위가 1조 2천억, 2위가 9천억 이렇게 했어요.
여기 이렇게 이 칸에 빨간색이 많이 보이세요? 검정색이 많이 보이세요? 네, 매출 떨어진 업체들이에요. 네. 1위 업체 970억 떨어졌어요. 2위 업체 1,300억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뭐 400억, 500억 떨어졌어요. 매출이. 그런데 있죠? 이걸 작년 7월 11일 날 발표한 거, 7월 30일 날 발표한 거예요. 올 7월 30일 날 다시 다 발표했죠. 1위 업체 970억이 떨어졌는데 또 떨어졌어요. 1조 2천억에서 지금 1조 1,000억으로 떨어졌어요. 2위 업체 1,400억으로 제일 많이 떨어졌거든요. 900억대가 9천억대에서 지금 8천억대로 또 떨어졌어요. 3위 업체도 작년에 이렇게 올랐었거든요. 근데 떨어졌어요. 네. 거의 모든 네트워크들이 다 매출이 뚝뚝뚝뚝 해마다 떨어지고 있어요. 왜 떨어지느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화장품, 건강식품 팔기도 어렵고 얼굴 보고 사주는 것도 어려워요. 계속 떨어져요. 그런데 있죠? 이 와중에 경기도 안 좋고 매출도 떨어지는데 억대 소득자들 몇 명이 있지? 한 달에 돈천에서 억을 버는 사람들 업체들 1위 업체 400명이 넘고 2위 업체 300명이 넘고 200명이 넘고 100명이 넘고 막 이래요. 한 달에 돈천을 버는 업체들이 돈천을 버는 분들이 모든 업체마다 몇백 명, 몇십 명씩 다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그 논문을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분들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분들 어떻게 했길래 이분들이 이렇게 억대 소득자가 됐지? 궁금했어요. 한 달에 1억을 버는 분을 만나봤어요. 저는 그분 특출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마음씨 고운 그냥 평범한 분이에요. 근데 1억을 벌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게 업체들이 다 달라요? 어떻게 성공했냐고 물어봤어요. 성공 방법이 100% 다 똑같은 거예요. 먹어보고 발라보고 세미나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래요. 근데 희한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성공했는데 정말 99%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고객들은 이분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성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분들보다 더 좋게 살기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분들은 성공했는데 여기 엄청난 분들은 성공을 못 할까? 제가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답을 찾아냈어요. 제가 오늘 그 답을 알려드리면 그 답대로만 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도 여기 있는 분들처럼 되고 싶지 않나요? 한 달에 돈천에서 막 억이 들어오는데 이분들처럼 되고 싶잖아요. 예.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하세요. 이분들처럼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자, 방법은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1,600만 명의 경제 인구가 있어요. 1,600만 명이 돈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1,600만 명 중에 네트워크에 가입할 수 있는 숫자, 공무원들 빼고 가입 못할 사람들 빼면 900만 명 정도 돼요. 900만 명에서도 나 네트워크에 관심 없어 하는 분들 빼면 약 500만 명 정도 돼요. 이제 최대 가입할 수 있는 숫자. 그런데 있죠?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였냐? 50만 명 안에 시작을 했어요. 50만 명 안에. 500만 명이 가입할 수 있는데 50만 명이 가입됐다. 몇 명 중에 한 명 가입된 건가요? 10명 중에 한 명 가입된 거죠? 왜 이분들이 50만 명 안에 있는 분들이 성공을 했느냐? 이거였어요. 답은. 10명 중에 한 명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10명 중에 한 명이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 이 50만 명이 넘어가면 이 현상이 100% 일어나요. 10명 중에 한 명이 가입되면 실컷 어디 가서 이 회사 얘기했어요? 마케팅 얘기했어요? 한다는 얘기가 미안해 나 이거 가입했는데 그런 거예요. 실컷 가서 얘기했더니 한다는 얘기가 이거 우리 가족 누가 하는데 친척 누가 하는데 그런 거예요. 10명 중에 한 명 가입되면 그 현상이 100% 일어나요. 그래서 주변에 경쟁자들이 많아서 성공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여기 이분들 중에 상위 1%가 있어요. 최고소득자들.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상위 1% 최고소득자가 됐을까? 연구했어요. 답을 찾았어요. 5만 명 중에 한 명이 5만 명 안에 시작한 분들이에요. 네트워크는 결국 뭐냐? 누가 성공하는 거냐? 50만 명. 처음에 가입하면 1번이에요. 1번부터 쭉 해서 50만 번 이 안에 시작을 하면 그래도 이렇게 돈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5만 명, 1번부터 5만 명 안에 시작한 사람들이 상위 1%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결국 네트워크는 누가 성공하는 게 같아요? 빨리 시작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네트워크예요. 네. 그리고 늦게 시작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이게 네트워크였어요. 그리고 네트워크는요. 10,000명 넘는 업체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많은 네트워크 우리나라에 1,000여 개가 넘는 네트워크 업체들이 10,000명 되기 전에 우르르 없어져요. 4,000명, 5,000명만 돼도 없어져 버려요. 소문이 나요. 야, 그 제품 별로야, 마케팅 별로야 해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10,000명이 넘어야 검증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실컷 얘기하고 우리 믿음일 50만 명 넘었습니다 하면 이거 좋은 소식이에요? 힘 빠지는 소식이에요? 힘 빠지는 소식이죠. 우리 믿음일 5,000명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소식일까? 5,000명? 네,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저희 믿음일 지금 이제 10달 됐는데 이제 4만 명 넘었어요. 4만 명. 이제 4만 명 넘었어요. 자, 50만 명 넘었나요? 안 넘었나요? 안 넘었습니다. 5만 명은요? 안 넘었습니다. 10,000명은요? 넘었습니다. 넘었죠? 이 10,000명에서 5만 명을 뭐라고 부르냐? 검증된 초창기라고 불러요. 이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는 거 10장보다도 더 좋은 기회예요. 이 기회가. 5만 명 안에 계신 분들이 왜 상위 1%가 되느냐? 5만 명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몰라요. 오늘 처음 오셨잖아요. 오늘 회의에 가셔가지고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보세요. 10명한테. 너 믿음을 들어봤어? 10명이 다 못 들어봤다고 할 거예요. 이 기간이 쓸어 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상위 1%가 되는 거예요. 5만 명 안에. 그리고 이 기간이 얼마나 좋은 기간이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햄소세지를 어디에다 독점으로 납품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이 업체. 거기다 납품을 해서요. 그 업체가 지금 연매출이 지금 2조가 넘었어요. 연매출 2조. 근데 그 업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첫 세미나를 우리 가까운 익산 우리집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첫 세미나를 회장님이. 그때 17분이 앞에 앉아 계셨대요. 첫 세미나 때. 근데 공교롭게도 그 17분이 다 신용불량이었대요. 17분이. 그 회장님 강의 나와요. 그 업체 그 유튜브에 써보세요. 그 회장님 강의 하세요. 그런데 우리도 한번 그걸 상상을 해보게요. 지금 그 내가 신용불량자라고 생각하고 상상을 해보세요. 각자가. 내가 신용불량자인데 내 통장에 매달 500만 원씩 들어오게 됐다. 기분 어떠세요? 500만 원. 좋아요. 1,000만 원은요? 좋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만약에 다 이렇게 신용불량이신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 서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장에 한 달에 1억씩 매달 들어갈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허황된 얘기로 들릴까요? 현실 가능한 얘기로 들릴까요? 그렇죠. 허황된 얘기로 들리죠. 그런데 있죠. 거의 17명 중에 10명 가까이가 지금 한 달에 1억을 벌고 있어요. 지금 1억을 벌고 있어요. 한 달에. 그 허황되다고 생각하는 그 금액. 근데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거기에서 1억 버는 것보다 우리 믿음일에서 10억 버는 게 100배 천 배 쉬워요. 정말 100배 천 배 쉬워요. 왜? 거기는 화장품 건강식품이죠? 우리 먹거리예요. 거기 하나인 가지고 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우리는 하나인 가지고 돈 된다고 안 된다고요? 돼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정말 100배 천 배 쉬워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렇게 귀한 자리라는 거 꼭 아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도 그 지금 시간이 지나서 땅을 치면서 한탄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19분 중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그 회사 회장님 얘기 안 믿고 그냥 안 하신 분들은 아니겠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자리에 있던 같은 신용불량자들이 한 달에 1억씩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이게 되는 거였네? 뛰어들어 보니까 400만 명이 넘어 있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서도 사실 이 자리에서도 그 지금 우리는 한 달에 1억이 아니고요. 앞으로 3년 정도면 10억대 소득자가 나올 거거든요.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 지금 믿음의 지금 속도가 지금 그래요. 근데 그랬었을 때 여기에서 야 이거 참 되겠다 하고 같이 뛰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가 있을 수 있겠죠. 10억이 아니더라도 한 1억 아니면 몇천만 원이라도. 근데 그때 야 그 안타가 그때 뛰어들어 보니까 우리 믿음에서 벌써 400만 명, 500만 명 넘어오고 있다면 안타깝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키는 대로 1년만 하시면 누구든지 돈 1,000만 원 소득이 된다고 했죠. 제가 알려드린 방법 이거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1년 동안 딱 70계단만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 70계단이 뭐냐?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내 핸드폰 주소록을 보고 딱 70명 리스트만 뽑으세요. 딱 70명. 더도 말고 더도 말고. 그리고 그 70명에게 제 세미나를 한 번씩만 들려주시는 거예요. 한 번씩만. 이렇게 세미나 보시고 와서. 제가 지금 전국을 돌고 있거든요. 월요일 날은 부산 대구 쪽으로 돌고 있고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여기, 수요일은 서울 쪽으로 돌고 있어요. 그다음 목요일은 이제 다른 경기도 쪽으로 가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전국을 도니까 제 세미나가 어디든지 이렇게 있으니까 누구든지 70명 리스트를 뽑아서 한 번씩만 제 세미나를 듣게 하면 한 20명 듣게 하면 그렇게 한 2, 3천 명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3, 40명 듣게 하면 다 10,000명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하냐?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한 1, 2년 지나면 이제 그렇게 이제 안 되겠죠.
다들 회원이 많이 갈 때에서. 그리고 이제 3고라는 게 있어요. 3고. 이게 뭐냐? 첫 번째 먹어보고 내가 먼저 먹어보는 거예요. 예, 두 번째 링크 보내고 카톡이나 문자로 수시로 링크 보내는 거예요. 여기 맛있는 거 많다. 세 번째 링크 보낸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먹거리 공짜로 먹을 수도 있고 돈도 된다 이렇게. 예, 그래서 쌤이 나오고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회사의 이제 그 직급입니다. 이제 8단계의 직급이 있습니다. 저희 그 용어가 뭐예요? 그 파프로, 버디프로, 이글프로 막 이렇게 골프 용어죠. 네, 골프 용어로 직급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골프에 제일 중요한 게 티샷이잖아요. 티샷 드라이브로. 우리 믿음이라도 티샷이 있어요. 이 티가 뭐냐? 텔레폰의 약자예요. 우리는 전화 한 방으로 끝낸다. 그래서 골프 용어로 직급을 만들었어요. 근데 다른 데는 이 직급을 따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네, 돈을 투자하든지 막 매출을 일으키든지 해야 되죠. 저희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소득 개념의 직급이에요. 내 통장에 1,000에서 5,000이 들어오고 있다. 이걸 풀어요. 회사에서 중형 자동차를 뽑아드려요. 한 달에 2, 300만 원씩 활동비를 드려요. 이분 하신 일 3만 원 이상 장동이 한 번밖에 없어요. 내 통장에 1억이 들어오고 있다. 1억 이상이 들어오고 있다. 회사에서 대형 자동차를 뽑아드려요. 한 달에 500만 원씩 활동비를 드려요. 이분 하신 일 3만 원 이상 장동이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일의 최고 직급은 월 10억을 벌면 그랜드 슬램 챔피언이 돼요. 앞으로 3년 안에 3분 이상 나오겠더라고요. 현재 지금 추세로 가면. 그리고 1억 이상 홀인원 프로 3년 안에 10분 이상 나오고요. 1,000만 원 이상 이글 프로 3년 안에 160명에서 200명 나와요. 저희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저 이제 고민했어요. 이 그랜드 슬램 챔피언이 되면 뭘로 그 시작을 할까 이렇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2위 업체 있죠. 최고 직급자가 되니까 뭘 준 줄 아세요, 회장님이? 현금 10억을 회장님이 지게차로 떠서 줘요. 시상식 때. 그 유튜브에 나와요. 한번 봐보세요. 거창해요. 그 신용불량이었던 17명 중에 10명 가까이가 그걸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보다 스케일이 크잖아요. 거기는 소득이 1억이 한계거든요. 우리는 10억, 20억, 30억도 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라서 1억은 누구든지 쉽게 벌어요. 내 밑에 회원 몇천 명, 몇만 명만 있어도 10만 원, 20만 원 장보기만 이루어져도 1억은 그냥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10억이 최고직입니다. 이 10억이 최고직 됐었을 때 제가 이렇게 하려고요. 거기는 10억인데 저는 20억을. 거기는 지게차로 떠서 저는 포크레인으로 미니 포크레인으로 여기 계신 분들 안에서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됐네요. 마무리 지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마 여기 오신 분들에게 제일 큰 선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은 계획들을 우리가 세우면서 살아오잖아요. 근데 그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던가요? 잘 안 이루어지죠? 모든 계획을 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97년도에 이 방법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모든 계획을 거의 다 이루어왔어요. 앞으로 5년 안에 우리 믿음일이 연매출 2조가 돼서 우리나라 네트워크 1위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나와 있는 답이에요. 마켓컬리가 7년 만에 2조가 됐는데 우리는 먹거리가 보니까 먹다 보면 공짜가 되고 돈이 되다 보니까 5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5년 안에 2조가 돼서 1위가 되면 제가 지금 책을 내려고 지금 쓰고 있어요. 제가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이루어왔던 그 내용들을 실례로 책을 가지고 좀 어떻게 성공을 이루는지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부대찌개 식당을 했어요. 햄소세지 공장을 하기 전에 화학조미료가 한 가루 한 방울도 안 들어간 부대찌개 식당을 하면서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햄소세지를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면서 생각했어요. 야, 내가 만든 햄소세지보다 더 맛있고 건강한 건 없는데 무항생제 돼지고기에 아질산 나트륨, 증량제, 방부제, 색소 이런 것도 전혀 안 넣고 친환경으로 만드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빨리 소문이 날까? 연구를 해보니까 햄소세지 종주가 하면 독일이잖아요. 독일의 마이스터들은 어떻게 홍보를 하나 봤더니 독일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식욕 올림픽이 열리는 거예요. 전 세계 50개 1000여 개 업체가 출전해서 출전하는 그런 식욕 올림픽인데 여기에서 메달 딴 걸 가지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야, 이거다. 나도 독일 식욕 올림픽에 출전해야겠다. 그리고 메달을 한두 개 가지고는 약하고 10개 이상을 따야겠다라고 교육을 세웠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림픽에서 메달 10개 이상 따는 거 가능한 걸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죠. 황당한 일이었어요. 황당한 일. 근데 자, 저는 97년도부터 모든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왔냐면 자,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계획이 세워지면 첫 번째 춥나요? 예,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온도 너무 낮았는데 첫 번째 계획은 노트에 적어요.
3년 6개월 동안 쓴 제 사업계획 노트예요. 노트에 적는다. 적어놓은 계획과 적지 않은 계획은 이루어질 확률이 10,000배 이상 차이 나요. 두 번째, 타이틀을 눈에 보이게 붙여놓는다. 2019 IFFA 독일 시국올림픽 출전 메달 10개 이상 획득. 세 번째, 사람들한테 말한다요. 계획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확언보다 말하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확신보다 이 말하는 확언의 에너지는 어마어마할까요? 제가 이렇게 햄스터 세제를 만들다가 손님들 테이프에 부대찌개가 끓어요. 그럼 제가 가서 국자로 다대기를 저어드리거든요. 저어드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님, 제가 3년 후에 시국 올림픽 출전해서 메달 10개 이상을 따려고 준비 중입니다. 또 옆에 테이블에서 3년 동안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있어요. 고객들에게. 사장님, 동메달 하나만 따오셔도 대단한 거예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있죠? 제가 어떻게 했느냐? 저하고 저희 부사장님하고 8시 반, 9시에 영업이 끝나고 나면 12시, 1시까지 연구하고 만들었어요. 한국적인 햄소세지이면서 유럽인들 입맛에 맞는 햄소세지. 그리고 집에 오면 새벽 2시, 6시까지 자고 7시 반 출근. 이걸요 3년 동안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했어요. 거의 토요일, 일요일 쉬는 일이 제 기억 속에 거의 없어요. 이렇게 3년 했더니 사람이 변해버려요. 제가 71kg, 2kg 나가는데 10kg가 빠져버리더라고요. 처음에 저희 부대찌개 모델을 제가 이렇게 직접 썼어요. 햄소세지 들고. 네. 사람들이 막 우주원도 닮았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모델을 직접 썼어요. 그런데 3년을 그렇게 하니까 10kg가 빠지니까 얼굴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살이 쭉 빠져버리고요. 광대뼈 밑에 이렇게 고립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얼굴이 이렇게 새카매져 버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 기미가 햇빛 많이 보면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잠 못 자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기미가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새카매져 버렸어요. 이렇게 3년을 하고 시국올림픽에 출전했어요. 금메달 7개, 은메달 7개, 동메달 3개, 17개의 아시아 최다 메달을 따라준 거예요. 일단 제가 처음에 뉴스 틀어드렸죠? KBS, SBS, MBC 뉴스에 나온 거예요. 실력은 인정을 받았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그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세워야겠다. 어디다 세우면 또 빨리 소문날까? 내 고향이 임실이고 임실에 치즈 테마파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축제를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아, 테마파크 안에 한가운데 공장을 세우면 소문나겠다. 또 적어요. 또 붙여놓고 또 사람들한테 말하기 시작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야유를 했어요. 우리가 이따 공장을 세운다. 공장을 세워버렸잖아요. 제가요, 이 성공의 법칙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계속 트레이닝을 시켜보고 있거든요. 제가 애가 4이에요. 애가 4인데 우리 둘째가 전라북도 신문에 다 나온 적이 있어요. 22년도에. 옆에는 우리 전라북도 서거석 교육감님이세요. 우리 둘째가 뭘로 전라북도 신문에 다 나왔느냐? 기네스북 들어보셨죠? 기네스북. 한국 기네스북이 있어요. 한국 기록원이라고. 우리 아이가 한국 기록원에 등재됐어요. 뭘로 등재됐냐면 아빠가 요리가 취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요리가 취미예요. 우리나라의 식품기능사 국가기술 자격증이 10개가 있어요. 제과, 제빵,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술 만드는 거 주조, 가장 어렵게 보고요. 식품과국 떡제조. 이 10개를 고등학생이 갖다 버렸어요. 10개를. 그래서 근데 이걸 27개월 만에 최단실, 최연소, 최다 기록으로 한국 기록원에 등재돼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이 인증서를 교육감님이 수여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얘가 이렇게 이 모든 걸 다 이렇게 딸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적어놓고 붙여놓고 말하고 그건 기본이고요. 진짜 성공의 비밀이 있어요. 그게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제 노트에 보면 층계 그림 보이시나요? 이 층계의 법칙을 알면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이 100계단짜리 층계가 있다면 성공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성공이. 예.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있다, 중간에 있다, 맨 위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한 50계단 올라갔다가 힘들어하고 내려와 버려요. 어떤 사람은 죽기 살기로 막 올라가요. 한 90계단 올라갔다가 야 이거 더 이상 했다가 정말 죽어버리겠다 하고 내려와 버려요. 그분이 성공의 법칙을 모르는 거예요. 50계단은 50계단만 더 올라가면 되고 90계단은 10계단만 더 올라가면 되는 기뻐해야 되는 과정 관문의 단계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세우고 하다가 힘든 과정이 왔었을 때 교육 관문이거든요. 기뻐하고 통과해야 되는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훈련을 시켜놨더니 우리 아이가 이 10개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시험을 56번을 봤어요.
보통 아이들은 한두 번 떨어지면 포기하거든요. 얘는 기뻐서 전화 와요. 예, 기뻐서 전화 와요. 아빠, 나 또 떨어졌어. 50계단 올라왔네? 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한 3-4번 떨어지면 거의 다 포기해버리거든요. 근데 얘는 기뻐서 전화 와요. 아빠, 나 90계단 올라왔어. 다음에는 100% 딸 것 같아.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과정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과정을 기뻐하게끔 포기하지 않게 해놓으니까 얘가 다 따는 거예요. 예, 기뻐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2015년도에 연매출 3조가 되는 기업을 만들겠다고 저는 목표를 세웠어요. 제가 처음에 영상 틀어드렸죠. 우리 주모신 영상. 예. 그때 제 앞에 군수님도 계시고 중소기업 청장님도 계시고 400~500명 모인 데 앞에서 제가 3조 되는 기업을 만들겠다고 거기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10년 전에 그걸 세운 거예요. 근데 있죠. 이 3조 되는 기업은 100계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3조 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힘들어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부대찌개 식당을 하다가 일공장을 사선문 옆에다 조그맣게 세웠어요. 예. 직원들 11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근데 그 소세지 공장이다 보니까 조그맣더라도 기계들이 그냥 거의 다 몇 천만 원, 그래요. 제 모든 재산 다 투자해서 이 소세지 공장을 차렸어요. 한 달에 고정비가 직원들이 11명이니까 3-4천씩 나가더라고요. 저는 딱 6개월 버티면 될 줄 알았어요. 6개월 버티면 손익분기점 넘어간다. 한 달, 하루 생산량 1톤 다 찬다. 근데 있죠? 2년 6개월, 3년 돼도 우리 소세지가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받아줘요. 이름 없다, 조금 없다, 시골에 안 받아주는 거예요. 2년 6개월, 3년을 제가 어떻게 생활했느냐. 6개월 동안은 제가 벌어놨던 돈으로 월급 줬어요. 근데 그게 다 떨어져 버렸어요. 신협에 가서 마이너스 통장 5천 2 개를 만들었어요. 그걸 월급 주고 한 3달이니까 떨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친척들, 아는 사람들 찾아다니고 저 3천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3천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해서 그걸 월급 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2년 6개월, 3년 가까이 생활한 거예요. 그리고 독일 시국올림픽을 갔다가 왔어요.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마켓컬리, 초록마을 아시죠? 초록마을, 오아시스, 롯데백화점 이런 데 다 나가버린 거예요. 하루 생산량 1톤이 다 찼어요. 더 이상 주문받을 수가 없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저한테 순수하게 떨어지는 돈이 1,000에서 1,500만 원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 살만 난 거죠? 예,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내 목표는 3조다. 그래서 2공장을 바로 가요. 2공장을 가서 직원들 이번에 30명을 넘게 뽑아요. 규모도 더 커졌어요. 한 달에 이제 고정비가 3-4천이 문제가 아니에요. 1억 3-4천이에요. 이때부터는 어떻게 생활이 됐느냐? 15일만 넘어가면 숨이 턱턱 막혀요. 정말 그 가슴 답답한 턱턱 막힘 그 뭔지 아시죠? 잠을 자려고 하면 가슴을 뭐가 짓누르고 있어요. 그런 기분으로 살아갑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제가 나는 하루살이다. 하루만 버티자. 하루만 버티자. 결국 이렇게 한 개 다시 올라가다 보면 이것도 된다. 그래서 이거 하다 보니까 또 2공장도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조업은 잘해야 연매출 300억이에요. 3조를 하려면 유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유통업을 해야겠다. 만든 게 우리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제일 힘들어요. 제조업할 때 제가 사인만 하면 되거든요. 이 유통 믿음이는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10달 동안 오늘이 거의 한 377번째 정도 되는 세미나. 어제 그제 월요일날 부산 대구 세미나 맞춰보니까 새벽 거의 한 12시 넘었어요. 그 다음 화요일날 그 세미나 3번이에요. 오전 9시 또 이제 2시 밤 9시. 그 다음 수요일날 서울 쪽 세미나하고 하고 오면 또 새벽이에요. 목요일날 김포 세미나하고 지금 오늘 또 이렇게 세미나하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차를 지금 11만 킬로를 탔어요.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52이거든요. 밤에 세미나 할 때는요. 막 다운돼요. 체력도 떨어지고 막 조여져요. 근데 저는 이 세미나 한 번이 10계단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내 기분은 좋을 것 같으세요? 힘들어할 것 같으세요? 좋아요. 날라갈 듯하게 기뻐요.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잠이 안 와요. 야 오늘 또 30계단 올라갔네? 내일 또 30계단 올라갈 때 있네라고 생각하니까 6시에 알람을 맞춰놨는데 6시에 일어나본 적이 없어요. 5시만 되면 눈이 떠져요. 오늘 빨리 30계단 올라가고 싶은 마음에. 근데 제가 있죠. 저는 이렇게 과정들을 항상 기뻐하다 보니까 97년도부터 제가 엄청난 계획들을 이렇게 다 이루어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 이 몸도 성공의 체질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전주에 건지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을 이렇게 오르다가 중간에 벤치가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고 막 내려오시다가 그분도 쉬시려고 제 옆에 멈추시더니 헬멧 벗고 선글라스를 딱 봤는데 연세가 있으신 거예요. 아,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여쭤보니까 76세예요. 근데 그분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아 버렸어요. 60세에 퇴직하시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흙도 밟고 맑은 공기도 마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다가 산악자전거를 선택을 했대요. 처음에는 못 올라갔대요. 하루도 안 쉬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올라가지고 쉬워지고 운동이 되더래요. 그렇게 16년을 자전거를 탔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40대 초반이었는데 허벅지가 저보다 굵고 단단한 거예요. 제가 얼른 우리 부사장님한테 전화했어요. 빨리 오시라고. 자전거한테 사드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샀어요. 그리고 제가 부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계획을 이루려면 기간을 정해놔야 돼요. 언제까지 해보겠다. 제가 저희 믿음을 얼마나 배우라고 했죠? 1년. 딱 1년만 해보고 안 된다. 절대 하지 마세요. 비전 없는 거예요. 근데 1년 했다. 1년 동안 70명 세미나 그거 듣게 하죠?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지금 무조건 몇 천만 원이에요. 몇 억씩 벌 수 있는 사람은 다 되어져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자전거는 그랬어요. 부사장님한테. 부사장님 우리 6개월 동안 앞으로 내일부터 새벽 5시 반에 만나서 2시간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전거 탑니다. 하고 둘이 자전거 타기 시작했어요. 이게 저예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한 계단을 못 올라갔어요. 저희 부사장님이신데요. 저보다 6살이 많아요. 저도 약간 관절염도 있을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얼굴이 많이 깎여버렸어요. 그러다가 검진하는데 거기까지랑 가기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3주의 계획을 세웠듯이 큰 계획을 세웠어요. 야, 내가 이것만 올라가면 다 올라갈 수 있겠다. 하루에 30번씩만 도전하고 넘어지자. 자전거를 다 타고 마지막에 여기가서 30번씩 도전하는 거예요. 2015년 11월 말에 눈이 많이 내렸어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해야 되는 게 성공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2달이 지났어요. 좋다. 부사장님께서 오케이, 잡혔어. 올라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중심 잡혔어. 오케이. 중심 잡혔어. 오케이. 좋아. 오케이. 정신 집중. 제가 외치는 소리 드릴게요. 끝까지. 저는 4일을 연락하니까 10개가 올라가니까 불멍이 들어서 힘들더라고요. 이런 것도 되고요. 처음에 한 계단도 못 올라갔던 조경락 계단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눈이 와서 비판이 졌어요. 걷기도 힘들어요. 성공의 법칙이 똑같아요. 공부도, 일도, 사업도, 운동도 하다가 보면 난관에 부딪히거든요. 사람들은 되게 멈춰버려요. 자전거를 못한다. 그날은 큰 올라갑니다. 그리고 90일 만에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감사합니다. 일어설 수 있는 건 모든 세상 속에 나를 향해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꼭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계획들을 이렇게 해왔지만 안 이루어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끝까지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믿음을 딱 1년만 끝까지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우리도 내 부모님께 해드리고 싶은 다 해드리고 내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다 해주고 내 꿈도 이루고 주변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런 또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제 마지막 그 목표는 이겁니다. 저는 이 청년 때문에 기업을 하게 됐어요. 이 청년이
미국의 블레이크라는 청년인데 아르헨티나를 놀러 갔는데 아이들이 신발을 못 신고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까 생각을 하다가 신발을 팔아서 신발을 기부하자 해서 신발을 팔아서 신발을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6천만 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신발을 기부해야 돼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그 신발이 뭐냐? 투말로우 슈즈 탐스라는 신발이에요. 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나도 이런 기업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시로 와서 또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또 이런 봉사활동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전국일보 신문에도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자 해서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일 수익금으로 전 세계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걸 최종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우리 사업가님들도 같이 좋은 일도 같이 하시고 꿈도 같이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